시작하네? 아, 그래. 명령이 안 떨어져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용호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경영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경영학은 뭐 기업에 대한 공부고 돈벌이 아닙니까? 동사섭 수련을 받으면서 많이 사람이 됐습니다. 좀 더 넓어지고 행복에 대해서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파트 얘기부터 시작해서 도시에 번지고 있는 마을 운동, 그리고 학교에 번지고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운동을 말씀드리고, 제 주 전공인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수지에 난개발로 유명한 상현동에 현대성우 1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동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것도 6년간 2008년부터 해가지고 그 중에 2010년부터 2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아서 아파트 살림을 이제 꾸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500세대가 안 되는 소규모 단지인데, 뭐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규모가 크고 뭐 그 싸움도 많고 그렇죠. 우리 아파트는 오붓한 470세대 오붓한 아파트인데, 제가 동대표를 하다 보니까, 또 회장까지 하다 보니까 나름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일단 아파트도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파트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내규에 제1조에다가 막 그 못을 박아 놓고요.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은 주차를 관리하는 입구에 그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차단기. 그 앞에다가 우리 그 비전을 안전, 쾌적, 품격, 그 세 자를 딱 붙여놨습니다. 더 예쁘면 좋겠지만 뭐 일단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붙여라고. 물론 다 회의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환경 개선을 해서 따뜻한 분위기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한 달에 한 15분 정도 새로 이사를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되면은 뭐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좀 서먹서먹하죠. 그래서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와서 이제 등록을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새로 이사 온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자세히 안내를 하고, 그 필요한 그 전화번호 이것도 잘 기록을 해둘 뿐만 아니고, 그건 기계적으로 이제 행정적으로 주는 것이고, 분여회가 있기 때문에 분여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아파트에, 우리 동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가져가죠. 뭐 선물은 뭐 가져올까요? 쓰레기 봉투. 성냥갑. 쓰레기 봉투는 뭐 유용하지 않습니까? 갖다 주고, 그래 차 한 잔 먹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분여회 회원들을 반기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하러 왔냐고. 뭐 그런 데는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2분 맞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알고 지냅시다 미팅을 만들어가지고 가끔 우리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끼리 미팅도 하고요. 또 분여회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요즘 분여회가 없어지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분여회하고 이제 입주자 대표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자꾸 없어지고, 금전적인 비리도 생기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분여회에다가 많은 그 돈도 주고 권한도 주고 뭐 활동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활성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08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그 2년 동안 수습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회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평대표로 내려와서 2년을 더 했습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싶은데요.
아파트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임자가 후임자가 싸우기 때문에 고발하고 뭐 법정소송 나고 많이 그런데요. 저는 아무 일 없이 회장을 하고 회장 끝나고 다시 평대표로 해서 회장도 비리가 없었던 얘기입니다. 회장도 비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됐죠.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그 다음 회장 하신 분이 그 다음 회장은 다른 사람이 해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다시 평대표로 내려와서 전통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파트에 가면은 요 나무로 된 현판들이 대체로 있습니다. 이게 관리사무소, 경로당 이렇게 현판이 2개가 있었는데 모양이 안 좋아서 예쁜 미술학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꾸몄습니다. 아주 예쁘죠. 이 전후를 비교했으면 좋은데 옛날 게 없어가지고 노인회는 필수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 노인회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름을 10개를 후보를 갖다 줬더니 이분들이 상록회로 선정을 해서 우리 아파트의 노인회의 고유 명칭이 이제 상록회가 되겠습니다. 노인회는 보통 명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제 부녀회 회의실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 경비실이 초소라고 처음에 돼 있었습니다. 초소. 군부대도 아닌데 초소가 뭐냐? 경비실 그것도 딱딱한데 초소.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젠간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마침 회장이 돼서 이걸 바꿨습니다. 기왕에 바꾼 거 부드럽게 하자가지고 안내 1, 안내 7까지 이렇게 안내로 바꿔놓고요. 예. 요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가 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그만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의 간판이 요게 오리지널 간판입니다. 이렇게 쭉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는 그 상가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그 간판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좀 보조를 해가면서 보조를 하는 게 그 다른 돈이 또 다른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회장 판고비를 가지고 보태가지고 여기 이제 표준입니다. 밑바탕을 이렇게 통일시키고 요 글자만 이렇게 좀 바꾸는데 여기 키친 반찬집이고 요건 이제 옷가게인데요. 요 두 집은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하고 요 미용실에 두 분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안 나가고 있는데 오래 있어도 좋다. 다만 당신네들이 20만 원 내면은 60만 원짜리 간판으로 바꿔줄게. 40만 원 우리가 보조할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이발소는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미용실 주인을 만나더니 안 한다고 해가지고 두 분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요 뒤에 가면 뒤쪽은 아파트가 간판이 엉망입니다. 부동산 간판들. 엄두를 못 냅니다. 바꿀 엄두를 했고요. 놀이터가 2개가 있는데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제가 이제 지어서 하나는 저쪽에 있는 건 햇님 놀이터, 이쪽은 달림 놀이터. 햇님 놀이터 옆에 있는 요 정자는 휴게실은 햇님 쉼터. 요거 달림 옆에 있는 것은 달림 쉼터로 모든 정자에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햇님 쉼터, 달림 쉼터, 꽃님 쉼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님 쉼터 이렇게 다 붙여놓고요. 놀이터에도 이름을 다 붙여놓고 이렇게. 제 욕심 같아서는 이름과 이런 거 히스토리를 여러 군데 좀 붙여놓고 싶은데 제가 있을 때만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야에서 주기적으로 때 되면은 이렇게 그 갈비탕을 끓여야 되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아파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다른 옆에도 뭐 오십니다. 네, 예, 우리 문을 아주 멋있게 바꿔놨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봄, 여름 그 알고 지냅시다 미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예. 뭐 우리가 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 예. 서울에 사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지, 여러분의 아파트에 달림 놀이터, 햇님 놀이터가 있는지, 여러분 아파트에 애들이 정말 재밌게 뛰어노는지, 아파트 사람끼리 인사를 나누고 사시는지 사실 삭막하죠. 그런데
행복한 아파트 마을들이, 행복한 도시 마을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고요. 이런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노원구 중계동 청구 3차 아파트, 책에도 나오고 한겨레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보통 아파트가 아니고요, 시골 마을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는데요. 2008년에 이 변영수 씨란 분이 저처럼 같은 2008년이더라고요.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바꿔보자. 분여회하고 마음이 맞았습니다. 분여회도 따로 있었는데요. 그래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회의실, 그거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회의실을 이렇게 놀려두면 뭐하냐. 독서실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자. 그래서 독서실 83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줄을 서서 이용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누를 화학 비누가 아니고 유기농 비누로 우리가 좀 만들고 미생물 발효액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같이 만들다 보니까 우리끼리 나눠 쓸 게 아니고 이걸 저렴한 가격에 시비 맞고 팔아야 되겠다 해서 녹색 장터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고요. 우리 마을에서만 파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마을까지 팔자 하면서 음식 쓰레기를 퇴비까지 만들어서 마을 기업으로 승격시켜서 세탁비누, 미생물 발효액, 음식물 쓰레기를 팔기 시작했고요. 빈터에는 배추밭으로 해서 김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요걸 하는 거를 협동조합이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승격시켜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보다 한 수 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 청구 아파트는 아파트가 시끌시끌해졌다. 조용하던 아파트가 으슥한 공간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야생화 공원이 됐고, 민원은 반대로 반점으로 줄었고요. 거의 없어진 거죠.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됐다고 주민들이 이구동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원구의 청구 아파트 얘기고요. 이거는 성북구에 있는 우이동 일부하고 인수동 일부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행복마을입니다. 이름하여 삼각산 재미난 마을인데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카페가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 설이 내일 모레 아닙니까? 이 마을은 설에 모여서 세배를 같이 한다. 이런 공지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2월 21일 오후 2시에 재미난 학교 지하 다목실로 오시면 같이 세배를 나눕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같이 세배를 나누는 그런 아파트 있으신가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오래전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98년에 애들을 기르는 엄마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애들 기르자. 그걸 이제 육아공동체라고 그러더라고요. 육아공동체. 같이 애를 기르는 그런 꿈꾸는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걔들이 자라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초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한초등학교를 쭉 운영해 오는데 보통 초등학교는 다 학년별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학년별로. 여기는 학년별 수업을 하지 않고 주제를 만들어서 요거는 배추 가꾸기 주제다. 그럼 배추 가꾸기를 1학년, 2학년, 3학년을 같이 하고 요거는 초가집 짓기 만들기다. 그럼 초가집 짓기를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관심 있는 데들 같이 하고 이렇게 대안학교 교육을 했고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를 재미난 동네로 만들자 해가지고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법인격화 시켰고요. 여기에 70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이 사단법인 재미난 마을 안에 여러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동아리들. 그 동아리들이 뭉쳐서 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라고 해요. 사무국장님이 어디서 강의할 때 쓴 자료를 제가 잘라왔는데요. 재미난 마을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다.
청소년 문화 공동체 품이 있고, 마을 법인이 있고, 꿈꾸는 어린이집, 여기 제일 출발점이죠. 극단이 있고요, 진동이라는 이름의 도서관도 있고 줄줄이 있어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18개가 있다. 지금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뭐 여러 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18개인지 정확히 세기는 어려웠었는데, 하여튼 20개 가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주 몇 명이 안 되는 작은 동아리들도 있고 규모가 큰 동아리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마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강북 행복한 돌봄협동조합, 고유명사는 이제 우렁각시인데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사 노동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고요. 방제산 방과후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일반 기업하고는 틀리죠. 국악나루라는 문화 공동체가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고요. 구로동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도 마을 기업이고요. 또 의료 활동을 같이 하는 의료생협도 만들어져 있고요.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기업들이 마을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은 말하자면 주민들이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주는 여기서는 조합원이라고 그러죠. 조합원. 주민들이 노동자가 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소비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단체, 기업이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좀 싸게 해주기 때문에 수지가 균형이 되면 되겠다, 이러고, 또 어떤 한 사람은 일을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은 바빠서 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배려해주는 인간적인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년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의 피크에 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90년대 들어오면서 새로운 바람이 일면서 보통 사람의 시대 또는 시민사회가 생기면서 이 마을 공동체가 도시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서울시는 2012년 8월부터. 2012년 8월이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서울시내 박원순 시장이 등장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할 때부터 이게 관심을 갖고 시장에 나오면서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죠.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 시정하에서 서울시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고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3사람 이상 모여서 우리가 이런 육아 공동체를 만들겠다. 3사람 이상 모여가지고 돌보미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서를 성실하게 쓰시면은 지원을 해주는데 소액을 지원해 준다 그럽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집을 하나 얻거나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괜찮죠? 요거 마을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카페를 만들면 5사람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이 카페에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수익 사업은 이렇게 한다고 잘 설명하면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박에 1억 원 지원을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에서는 2천만 원, 그 다음 단계는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까지 의미 있는 사업만 아이들을 가져오시면 지원을 해준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13년, 14년 전부 4,500개가 신청을 해서, 작은 것도 있고 조금 더 큰 것도 있죠. 지금 2,000개가 가동이 되어 있어요. 2,000개 마을이 서울 시내에 이렇게 민들레처럼 꽃을 피우고 있다. 지금 그 꽃씨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이미 있는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이미 있는 단체가, 우리 노인회에서, 우리 부녀회에서, 우리 시민회에서, 시민단체에서. 그러나 차차로 그 비율은 줄어들고요, 우리끼리 새로 만든 주민 모임이라고 그러죠. 새로 만든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모여서 우리
신청하자. 그렇게 한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80%,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제 아파트 마을 얘기 됐고요. 학교가 문제입니다. 학교 가면 애들이 졸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히 잡니다. 일제히. 거기서 무슨 인재가 나오고, 거기서 무슨 행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흥덕고등학교는 무슨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EBS에 나온 흥덕고등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옵니다. 뭐야? 뭐예요? 뭐 카메라지 뭐야? 그 EBS 그거예요? 아니. 왜? 네? 왜? 아니 그냥. 시은아, 너는 어제 보니까 오토바이 뒤에 타고 아주 볼만하던데? 저요? 잘 보신 거예요? 응? 현미는 뭐 핸드폰 충전기 하나 들고 학교 오네. 네. 어떻게 해? 지은이 안녕? 보통 뭐 이렇게 고등학생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반항심도 좀 있지만 그래도 입시 충실하고 뭐 이런 아이들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정말 상상 이상의 아이들이 많아. 이거 어디 뭐 배우 대기실인 줄 아냐? 빨리 들어가서 스타파 형좀 봐라 또. 얼굴 조금만 kus으면 큰일 날 뻔했어. 화장실 2시간 돌리게. 매일 아침 아이들은 작은 화장실에서 고운 얼굴을 더 곱게 단장합니다. 빨리 들어가서. 좀 당당합니다. 나만 버리고 가냐고. 난 모닝도 안 했어. 모닝도 안 했다고요. 모닝도. 미안해. 1교시가 시작되기 전 선생님은 아이들이 머무를 곳을 손으로 정성껏 쓸어줍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앉자. 날렸어? 앉아. 야, 웬일이야. 자리 다 앉아있고. 야, 자기 자리를 이동. 그렇지. 성규 어딨어? 어떤 아이들은 성규야? 공부할 자리를 찾는데도 한참이 걸립니다. 3번, 4번까지 더야. 저 얼굴 좀 한번 봐야지. 그렇지. 보고 잠깐 자. 일어나. 진짜 이제 마지막 시간이야.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나면 비로소 수업이 시작됩니다. 끝나고 봤죠? 지난 봄 우리는 그렇게 이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흥덕고등학교는 경기도 용인시에 새로 생긴 신설 학교로 올 3월 처음으로 140명의 신입생을 맞이했습니다. 용인은 비평준화 지역이라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성적으로 승자를 가리는 이 경쟁에서 상처받은 아이들도 흥덕고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지만 배워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한 아이들은 교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힘 빠지죠.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커요. 사실은 뭐 기분이 나쁘다를 떠나서 진짜 온 애들이 사실은 내가 맡은 아이들이고 사실은 다 내 새끼들과 다름없는 아이들인데 애들이 뭐 수업 잘 적응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학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막 혼란스러워요. 그런 아이들도 데리고 학교 안에서 가는 것이 학교인가? 왜 여기 있어? 특별봉사반을? 학교 잘 안 나와. 학교
학교 잘 안 나왔어? 학교 안 나오고 뭐야? 왜 안 나왔어? 네, 너무 졸려서요. 너는 왜 징계를 받고 있어? 저요? 학교 맨날 지각하고 학교 주변에 나가서. 왜 나왔어? 너무 답답해서. 학교에 있으면 왠지 가슴이 답답한 아이들은 숨 쉴 곳을 찾아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 학교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보면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포용하지 않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그 17, 18 나이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면 여전히 학교의 몫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첫 봄이 지나갈 무렵 학교는 아이들에게 꿈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기의 꿈을 가운데 크게. 꿈이 없으면요? 맞아요. 글쎄, 뭐 좀 거예요? 꿈. 사투리는 뭐 있나? 꿈이라고 써보지만 그것뿐입니다. 최종의 오기 목표는 어디야? 기본적인 생각에서 좀 하다가. 소리야? 꿈은? 소리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당당히 말해. 있잖아. 학교에서 꿈을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은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먹고 사는 인생. 말도 안 해. 그냥 때려. 뭐만 하면 싸대기야. 나한테 한 200대 맞았어. 거기도 막 진짜 심각해요. 거기는 진짜 담배 갖고 있으면요. 쎄빠따로 30대인가? 쉬는 시간 제인이와 성현이가 담장 밖으로 사라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만주 선생님이 아이들을 찾으러 갑니다. 라이더 선생님 연매! 어떻게 시도하고 내가 있을 때마다 와서 있어. 선생님이 저희 있을 때마다 오시는 거죠. 근데 지금 한 번만 타면 안 돼요? 왜? 출발. 아이들은 오히려 선생님에게 매달립니다. 이런 모습? 야, 이거 또 무슨 복잡한 냄새가 난다 또. 네? 복잡한 냄새가 있어. 뿅. 싫어요? 텀블러 먹고 싶은데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안 들리죠? 드세요. 칼도 벌려주세요. 선생님을 따라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야, 아침에도 애들이 막 오다가 주변에서 막 배하고 막 담배 피우고 안 들어와요. 그러면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모아서 그랬었어요. 도대체 학교가 이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선생님들은 도대체 아이들을 교육하기나 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늘 받기는 하지만요. 아이들에게 끝없는 좀 사랑과 또 어떤 교사의 진정성 담긴 어떤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감동을 주는 것들이 아이들의 궁극적인 좀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흥덕고는 신갈 옆에 있어서요. 수지에서 우리 아주대학을 가다 보면 제가 지나치게 됩니다. 흥덕고를 저는 여러 번 갔고요. 여지없이 아침에 등굣길에 이범희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65일 일요일은 빼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범희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 나와 있고요. 애들이 이름을 불러줍니다. 초창기에는 이름을 다 외웠지만 지금은 다 외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3학년까지 꽉 찼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흥덕 단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10년에 개교를 했고요. 그 수지 그쪽은 평준화가 안 돼서 실력대로 학교 배정이 됩니다. 수지 고등학교는 탑5 애들이 들어가고요. 가다 밀려서 갈 데 없는 애들은 신설학교에 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 다 모였어요. 담배 피우고 화장하고 결석하고 지각하고 자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공모로 왔는데요. 한 번도 교감을 해본 적도 없고 특별한 보직을 해본 분이 없는데 다만 열심히 교육을 하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런 학교 같으면 내가 새로 시작해도 되겠다. 내가 교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공모를 해서 교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 교장입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은 차근차근 이렇게 교감되고 교장되고 하는 준비를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교장은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두 분을 선생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 학교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얘들한테. 얘들은 이미 많이 맞아봤고 이미 징계를 많이 받아서 별들의 주르륵 합니다. 그래서 또 때려라 하고 있어요. 또 때려라. 그래서 선생님이 안 때렸습니다. 너희들 선생님들 처음이니까 안 때리고 있지 곧 때릴 거다. 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 때렸습니다. 계속 안 때렸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매일 아침 교문에 나가서 애들을 맞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그리고 1학년들을 30명이 들어오는데요. 2학년, 3학년은 30명의 담임선생님 한 사람인데 1학년은 담임선생님 2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이 담임선생님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을 수학여행을 갑니다. 얘들 데리고 수학여행. 수학여행을 어떻게 가죠? 보통 수학여행들 버스를 대절해서 한꺼번에 버스 몇 대씩 갑니다. 근데 그 흥덕고등학교에는 한 반 15명만 출발했습니다. 그 15명이 수학여행 장소와 스케줄 어디서 뭘 하고 어디서 자고 하는 걸 15명이 다 정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따라만 가줬습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15명이 해보니까요. 지들끼리 얼마나 가까워졌겠습니까? 해보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또 짜증도 났겠죠. 실수도 했겠죠. 뭐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선생님하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학기가 지나고 꿈이 뭐냐 하던 애들이 꿈을 어렴풋이 갖기 시작했죠. 지들끼리 학생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금연운동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담배 피운 애들이 스스로 금연하자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죠. 거기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공기처럼 이렇게 스며들었던 거예요. 사랑이랄까요? 소통이랄까요? 참여랄까요? 열정이랄까요? 얘들이 84%가 대학을 진학했고 서울대는 못 갔지만 이대, 고려대, 아주대 그런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11년, 12년, 13년. 교장 임기가 4년인데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탄원을 해가지고 이범희 교장 선생님은 한 번 더 연임을 하게 해달라고. 물론 한 번만으로 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임이 돼가지고 다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들렸더니 여전히 아침에 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셨더라고요. 나는 교문 앞 스토커입니다. 이런 학교를 경기도에서는 혁신학교라고 부르고, 교사들이 이렇게 애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1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이렇게 교사를 한 사람, 행정교사를 쓴다고 하는데요. 그런 돈보다도 선생님들의 의지, 열정, 희생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는 이제 거기서 번져가 가지고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논란은 좀 있습니다. 기업 얘기 조금 하고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삭막하고 안 가면 좋지만 할 수 없어서 가는 그런 장소죠. 그런데 이제 요 회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고. 이 회사의 그 대표신데 김종훈 회장이라고요. 얼마나 회사가 좋으면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뭐 책으로 썼을 거예요. 대단한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건설 감리회사, 아니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뭐 기업도 악덕기업이 많지만 좋은 기업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라민 은행이죠. 벵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 이 유누스 당시 교수는, 그라민 은행을 만든 유누스 씨는 이제 교수였는데요. 미국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치타공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죠. 제자들이 막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 밖을 나가보면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경제는 똑같습니다. 경제학은 발달이 되는데, 경제학도는 늘어나는데 왜 사람들의 생활은 전혀 변화가 없는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마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돈 100달러가 없어서 못 살고 있더라고요. 주머니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3년에 여기 시작한 것이 76년에는 어떤 단체를 만들었죠. 83년에 이제 정식 법인을 만들어서 은행으로 출발합니다. 소위 말하는 소액 대출 은행이죠.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가 되겠습니다. 150달러 이하를 빌려줍니다. 그것도 여성들한테만 빌려주고요. 왜 여자들한테 빌려줄까요? 남자들한테 돈 빌려주면 어떡하죠? 술 먹는데 써버려. 벵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라서 술은 안 먹습니다만은 다른 거 먹어버려. 다른 걸로 써버려. 근데 우리나라는 틀리면서 술 먹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한테 빌려주면 알뜰하게 쓴다 이거죠. 그것도 그래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5명으로 조를 짜와야 빌려줍니다. 5명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와야 빌려줘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예, 갚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갚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5명한테 다 빌려줘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분 책을 제가 봤을 때, 야, 이런 분이 노벨 평화상 안 받으면 누가 받느냐 했더니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은 가난한 벵글라데시만 있지 않고 노르웨이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업인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업. 이 은행의 대출금 회수율은 98%. 세계에서 이런 은행은 없다 그럽니다. 벵글라데시의 그 큰 은행들, 국책은행들, 뭐 산업은행, 큰 은행들이 많은데 거기는 맥시멈 40%라고 합니다. 40%. 이분은, 이 은행은 정말로 따뜻한 정을 베풀면서도 효율성이 있어서 보통 은행을 훨씬 능가하는 대단한
했죠. 그라민이라는 뜻은 벵글라데시 말로 마을이라고 합니다. 마을. 미국의 텍사스에서 출발한 그 홀푸즈 마켓이라는 회사. 이 먹거리가 우리가 참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식 또는 유기농 먹거리를 제공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믿을 만한 먹거리다. 여러분 안심하고 우리 상품을 써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조그만 가게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이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대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매장이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장비까지 버려졌는데 종업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가게는 살아야 된다. 이 가게 때문에 내가 이 마을에 산다. 이 가게 때문에 내가 이사를 왔다. 이렇게 되면 뭐 기업이 정말로 노벨상 다 받아야죠. 이 기업은 그래도 아직 노벨상 받을까 하면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셀렌 건설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미국 시카고에 있는데 건설 회사인데 건설 회사들이 낭비가 엄청 많습니다. 멀쩡한 건물을 새로 건축하면 그 자재, 폐자재는 어떻게 하나요? 새 건물만 번듯이 쓰면 새 건물이 또 에너지는 얼마나 소모하나요? 그래서 이 건설 회사는 이제 정말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자는 걸 모토로 세우고 있는데 근데 당장 그 건물을 지을 때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이 생겨요. 한 번은 그 시카고의 어린이 병원에 건물을 이렇게 증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 다 완공이 되면 모양이 좋지만 공사장은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몸도 아픈데 그 어린이들이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이 이 공사장 이런 몰골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또 안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요 인형을 해서 월릿은 어디 있나 해가지고 매일 바꿔주는 거예요. 애들이 어제는 저기 있었는데 오늘이 없어요. 월릿을 찾아라. 왈도지 왈도를 찾아라. 그쪽 막 찾으러 다닙니다. 애들이 저기 있네. 네가 먼저 찾아 내가 먼저 찾아. 그 다음에 애들 이름을 여기다 전부 써놨습니다. 애슐리, 헬렌, 제이미 다 써놨습니다. 내 이름 어디 있나. 제발 이 공사 좀 오래 해라. 저 철골 계속 남겨놔라. 이럴 정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치동 음마아파트 뒤에서 시작한 총각내 가게. 이 총각내 가게는 총각들이 장사를 하죠. 적어도 남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총각들인데 그날 가져온 물건은 그날 끝내죠. 남는 물건은 그냥 떠리로 팝니다. 일요일은 근무 안 하고요. 총각들이 이게 팔기 때문에 그 동네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뭐 이거 들고 가려면 힘드니까 총각들이 번쩍 들어서 갖다 줍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내려오십니다. 총각 요 딸기 얼마야? 우리 손자들 오면 줄라 그래. 이렇게 딸기 들고 갑니다. 그 총각이 물건을 내려주고 갈라치면은 총각 거기 좀 앉아. 그날부터 옛날 얘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얘기 한참 들이 갈라 그래. 전구 좀 갈아줘. 전구도 갈아줍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이제 이모, 고모, 삼촌. 줄곧 총각들이 있는데 이 이영석 대표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한때 총각들의 가게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재밌는